안녕하세요, 써니즈입니다. 새로운 변화 앞에서 또는 우리가 부정적이라고 느끼는 감정 앞에서 우리는 주저하게 되고 거부하려고 할 때가 많습니다. 그리고 사회적으로도 그러한 모습을 인간적이라고 이야기하기도 하죠. 젊은 시인 지망생인 카퍼스 씨는 이런 부정적 감정들의 고민을 라이너 마리아 릴케에게 편지를 씁니다. 그리고 릴케는 그에게 답장을 보냈죠. 오늘은 라이너 마리아 릴케의 편지를 모은 책 젊은 시인에게 보내는 편지 내용 중 일부입니다. 친애하는 카푸스 씨, 당신과 다시 얘기를 나누고 싶습니다. 비록 도움이 되거나 유익한 말은 드릴 수 없어도 말입니다. 이미 지난 얘기지만 당신은 여러 가지의 큰 슬픔들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것들이 스쳐 지나간 것조차도 고통스럽고 마음이 상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큰 슬픔들이 당신의 중심을 지나 당신이 슬퍼하고 있는 동안에 당신 내부의 많은 것을 변화시키거나 당신의 본질이 스스로 변화를 일으킨 것은 아닐까요? 그러나 큰 소리를 내어 여러 사람과 슬픔을 나누어 가지려는 것이 위험스럽고 나쁠 뿐입니다. 그것은 일시적인 치료만 받은 질병과 같아서 짧은 잠복기가 지나면서 폭발하거나 내부로 응고됨에 따라 생명을 갖게 되어 타락한 삶처럼 도저히 거기서 살아남을 수가 없습니다. 만일 우리들이 지식의 범위를 초월하여 먼 곳을 바라다보고 우리들의 예감 이상으로 조금 더 밖을 내다볼 수 있다면 보다 깊은 신뢰감을 갖고 슬픔을 견딜 수 있을 것입니다. 슬픔이란 무엇인가? 슬픔이란 무엇인가 새로운 것, 알려지지 않은 것이 들어오는 순간이기 때문입니다. 그 순간 우리들의 감정은 깜짝 놀라 입을 다물고 우리 내부에 있는 모든 것은 뒤로 물러나서 거기에 고요가 생겨나며 아무것도 모르는 새로운 것이 그 가운데서 침묵을 지키고 있습니다. 우리들의 온갖 슬픔은 긴장의 순간인데 우리들은 그것을 오히려 마비로 느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들은 낯선 감정의 소리를 들을 수 없고 우리 집에 들어선 낯선 손님처럼 단 둘이서만 있게 되기 때문입니다. 순간적으로 모든 친근한 것들과 낯익은 것들을 빼앗기기 때문이며 더 이상 버틸 수 없는 시기에 우리들이 서 있는 까닭입니다. 그러므로 슬픔 역시 지나갑니다. 우리 내부에 있는 새로운 것이나 더해진 것은 우리의 마음속으로 스며들어 와서 깊숙한 심장 속으로 들어갔는가 하면 눈 깜짝할 사이에 바로 혈액 속으로 들어가 섞여 있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그것이 무엇이었는지조차 모르게 됩니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고 믿기가 쉽지만 그래도 우리들은 손님을 맞이한 집처럼 변화를 일으켰습니다. 우리들은 그게 누구였는지 그게 무엇이었는지조차 알아차리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우리 내부를 변화시키기 위해 들어오려는 것들은 그런 방식으로 우리들 속으로 들어온다는 사실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슬플 때는 고독하고 조심스럽게 행동하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들의 미래가 우리에게로 들어오는 순간이 비록 겉으로는 전혀 사건이 없어 보이지만 미래가 생겨날 때의 시끄럽고 우연한 순간들보다는 훨씬 더 생명 가까이에 있기 때문입니다. 슬픔을 느끼는 사람은 조용하고 참을성이 있을수록 새로운 것을 보다 깊고 올바른 길로 맞아들입니다. 우리들은 그것을 훨씬 쉽게 얻을 수 있고 그것을 우리들에게 더욱 가까운 운명이 되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것이 훨씬 뒷날에 우리들에게 일어난다고 하더라도 우리들은 그것의 내부에서 변화되고 가까이 있다고 느끼게 될 것입니다. 그건 정말이지 필요합니다. 필요할 뿐만 아니라 점차 우리들의 발전이 그쪽을 향해야 합니다. 그리하여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으로 낯선 것이 아닌 오래전부터의 우리 것이 되게 해야 합니다. 우리들이 운명이라고 부르는 것이 타인으로부터 나와서 외부로부터
우리 속으로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우리들은 서서히 인식하게 될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운명이 그들 내부에서 살고 있는 동안에 그것을 흡수해서 자신 속으로 변화시키지 못했기 때문에 그들은 자기로부터 무엇이 생겨나는지도 모르고 지냈습니다. 운명은 자기들에게 너무나 생소해서 그들은 당황하고 놀란 나머지 그것은 바로 지금 이 순간에 그들 내부로 들어왔을 거라고 확신합니다. 그리하여 전에는 한 번도 그와 비슷한 것조차 본 적이 없노라고 맹세까지 합니다. 오랜 세월을 두고 태양이 지구를 도는 것으로 착각했던 것처럼 다가오는 운명의 움직임에 대해 속고 있습니다. 그러나 경애하는 카푸스 씨, 미래는 굳건하게 서 있습니다. 우리들만이 끝없는 하늘 속에서 헤매고 있을 뿐입니다. 어떻게 우리들이 그것을 어렵게 여기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들의 존재를 그것이 미치는 범위 이상으로 넓게 받아들여야 합니다. 모든 것이 말도 되지 않을 것임에 틀림없습니다. 우리들과 만나게 되는 가장 이상하고 놀라운 것, 불가사의한 것에 대해서 용기를 갖는다는 것은 우리에게 요구되는 단 한 번의 용기입니다. 인간들이 이런 의미에서 비겁하다는 사실은 삶에 대해 무한한 해독을 끼쳤습니다. 환상적인 체험이나 영혼의 세계, 죽음 따위와 같이 우리에게 너무나 친근한 것들이 일상적인 우리 생활로부터 쫓겨났기 때문에 쉽게 파악할 수도 있는 의미로 인해 오히려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하물며 신에 대해서는 두말할 나위도 없습니다. 불가사의한 것에 대한 불안은 우리 개개인의 존재를 빈약하게 만들었을 뿐만 아니라 인간과 인간의 관계도 그것으로 인하여 제한받게 되었습니다. 무한한 가능성을 지닌 물 밑으로부터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불모의 강변으로 끌어올려진 셈입니다. 인간관계를 그토록 단순하고 구태의연한 사건과 사건의 맥빠진 반복으로 만든 것은 우리들의 게으름 탓만은 아닙니다. 낯설고도 보이지 않는 체험을 견딜 수 없다고 믿어 무조건 두려워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모든 것에 대해 각오가 되어 있어 수수께끼 같은 것도 포용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무언가 살아있는 체험을 함으로써 스스로 자신의 존재를 만끽할 것입니다. 그것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크고 적든 그들 영역의 한쪽 구석이나 창가 또는 그들이 오르내리는 좁은 길만을 겨우 알고 지낸다는 분명한 사실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겨우 어떤 확신을 갖게 됩니다. 에드거 앨런 포의 소설에 나오는 죄수들이 무시무시한 감옥을 손으로 더듬으며 그들의 처지에 익숙해지려고 애쓰는 그런 위험스러운 확신이 훨씬 더 인간적입니다. 그러나 우리들은 죄수도 아니고 우리 주위에는 함정이나 적이 없습니다. 우리들에게 겁을 주거나 괴로움을 주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들은 생의 한가운데에 놓여 있어서 대개는 거기에 순응하고 있습니다. 더구나 수천 년에 걸친 적응 생활을 통해서 우리들은 이 삶과 너무나 닮아버려서 조용히 버티기만 하면 우리가 쓰고 있는 다행스러운 보호색 때문에 우리들을 에워싼 다른 것들과 구별될 리가 없습니다. 우리들의 세계에 대해 불신감을 가질 이유도 없습니다. 그 세계는 우리에게 적대적인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 세계가 공포를 가졌다면 그건 바로 우리들의 공포이고, 심연을 가졌다면 그건 우리들의 심연이며, 위험이 있다면 우리는 그것을 사랑해 보려고 애써야 합니다. 언제나 어려움을 택한다는 원칙에 따라 우리의 생활을 이루어간다면 지금까지는 낯선 것으로 보이던 것도 우리들에게 믿음을 주거나 귀중한 보물이 될 것입니다. 지상의 모든 민족에 초창기에 생겨났던 신화들을 어떻게 잊을 수가 있으며, 아슬아슬한 순간에 공주님들로 변하는 용의 전설들을 어떻게 잊을 수 있겠습니까? 모르긴 해도 우리 생활의 모든 용들은 언젠가 우리들이 아름답고 용기 있게 보일 때를 기다리고 있는
공주들인지도 모릅니다. 깊은 심연에 도사리고 있는 무서운 것들도 실은 오히려 우리로부터 도움을 원하는 무력한 존재인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친애하는 카푸스 씨, 당신이 지금까지 느껴보지 못한 큰 슬픔이 당신 앞에 버티고 있을지라도 놀라서는 안 됩니다. 불안이 섬광이나 어두운 구름처럼 당신의 손과 당신의 모든 것 위로 스쳐 지나가도 의연하십시오. 그리고 당신 내부에서 무엇인가 일어나고 있으며 당신을 잊지 않고 있는 삶은 당신을 소나기에 꽉 잡고 있어서 절대로 떨어뜨리지 않을 것을 믿으십시오. 무엇 때문에 당신은 불안이나 우수나 슬픔 따위를 당신으로부터 추방하려고 하십니까? 그런 상태가 당신에게 어떤 일을 해줄지도 모르지 않습니까? 무엇 때문에 그런 것들이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에 대해서 그렇게 괴로워합니까? 당신은 과도기에 처해 있으며 스스로 변화되기를 무엇보다도 열망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지 않습니까? 당신의 길에 놓인 병이란 것은 생명체가 이질적인 것으로부터 해방되는 과정이라고 생각하십시오. 그리하여 생명체가 제대로 병이 되도록 해야 하며 그 병이 골마 밖으로 터져 나오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생명체를 위한 하나의 발전이기 때문입니다. 친애하는 카푸스 씨, 당신 내부에서는 지금 많은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당신은 병자처럼 참으시고 회복기에 있는 환자처럼 확신을 갖도록 하십시오. 아마도 당신은 병자이지만 그 병이 나아가는 회복기의 환자일지도 모릅니다. 더 나아가서 당신은 감시를 해야 할 의사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어떤 병이든 간에 의사도 기다려야만 하는 많은 나날이 있습니다. 기다리는 일이야말로 의사로서의 당신이 지금 무엇보다 해야 할 일입니다. 자기 자신을 지나치게 관찰하지 마십시오. 당신의 일에 대해 지나치게 성급한 결론을 내리기보다는 그냥 내버려 두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현재 당신에게 벌어지고 있는 모든 것에 관련된 당신의 과거를 질책의 눈으로 보기가 쉽습니다. 그런 일을 도덕적이라고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당신의 어린 시절의 갈등과 동경이나 소원 때문에 생긴 일로 현재 당신의 내부에서 작용하고 있는 것에 대해 되씹거나 판단을 내릴 수는 없습니다. 고독하고 무력했던 어린 시절의 관계들은 너무나 어렵고 복잡해서 실생활과는 동떨어져 있기 때문에 악덕이 그 속으로 끼어들었더라도 그것을 악덕이라는 이름을 붙여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이름이란 것에 대해서는 조심을 해야 합니다. 한 생명을 파멸시키는 것도 범죄라는 이름일 경우가 많지만 그것은 생명의 어떤 필연성 때문에 쉽게 받아들여질 수도 있을지 모릅니다. 그리고 힘의 낭비가 당신에게는 중요하게 보이겠지만 그것은 당신이 승리라는 것을 지나치게 평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당신의 감정으론 정당하겠지만 승리란 당신이 이룩했다고 믿는 위대한 것이 아닙니다. 위대한 것은 이미 존재했던 것이며 속임수가 아니고 무언가 절실하고 현실적인 것입니다. 이런 것이 없는 당신의 승리는 단순한 도덕적인 반응에 불과할 것이며 별다른 의미가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승리는 벌써 당신 생활의 한 부분이 되었습니다. 친애하는 카푸스 씨, 내가 그렇게도 소원으로 생각하고 있는 당신 생활의 한 단면이란 말입니다. 당신이 어린 시절부터 삶의 위대함을 얼마나 동경했었는지 회상해 보십시오. 이제 그것이 보다 더 큰 것을 동경하고 있다는 사실을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삶은 언제나 어렵지만 성장을 멈추지 않습니다. 내가 이제 또 한마디를 한다면 이런 것입니다. 당신을 위로하려고 애쓰는 내가 즐거움을 주는 이런 단순하고 조용한 말들 속에서 아무런 고통도 없이 편하게 살고 있다고는 믿지 마십시오.
나의 삶도 고난과 슬픔을 갖고 있으며 오히려 당신보다 훨씬 뒤처져 있습니다. 그렇지 않다면 나는 그런 말들을 찾아내지도 못했을 것입니다. 라이너 마리아 릴케.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릴케는 젊은 시인 지망생인 카푸스 씨에게 우리가 보통 부정적인 것이라고 생각하는 슬픔과 고독, 위험과 낯선 것, 병에 대해 새로운 관점을 보여주면서 그를 위로하고 응원합니다. 릴케는 젊은 그에게 어려운 것을 선택하라고 하는데요. 그 부분을 다시 한번 읽으며 마칠게요. 위험이 있다면 우리는 그것을 사랑해 보려고 애써야 합니다. 언제나 어려움을 택한다는 원칙에 따라 우리의 생활을 이루어 간다면 지금까지는 낯선 것으로 보이던 것도 우리들에게 믿음을 주거나 귀중한 보물이 될 것입니다. 오늘도 평온한 하루 보내세요. 저도 삶이 가져오는 모든 것들에게 가슴을 열고 감사와 사랑을 발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